구구쇼 첫 번째 코너죠. 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엔스탑 함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매니저는요. MBN골드 박병주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내일이 선물, 옵션, 그리고 또 주식 선물, ELW 네 가지의 만기가 겹친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일 하루 앞두고 이제 그 기관과 외국인들, 메이저들의 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특히 옵션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만기를 앞두고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이익이 좀 높아지는 그런 어떤 계산적인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의도적으로 지수를 누르는 그런 포지션을 가져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2분기에 그 자동차 관련주들이나 그리고 또 반도체나 그리고 금융업종들이 실적이 상당히 호전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업종들은 지수 관련해서 움직이는 플레이어들이 많은 바람에 지수가 빠지면서 이제 같이 동반해서 하락을 했고, 또 일부는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7월 달부터는 그 싱가포르나 태국 지역에 여행을 할 때 백신 접종자들 같은 경우는 격리를 해제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부는 격리를 완화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여행주들이 오늘 하나투어나 이런 종목들이 또 같이 올라가면서 또 같은 업종에 속해 있는 호텔신라나 항공주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오늘 반면에 올랐죠. 그러나 지금 하나투어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투어가 여행을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굉장히 고평가고, 예를 들어서 하나투어는 올해 적자가 990억이 적자가 전망이 됩니다. 1분기도 적자가 컸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평가해지고 있는 가치가 1조 2천억이 넘어요. 그리고 지금 매출액도 내년에 회복한다 할지라도 5천억이 넘지를 못하겠고,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영업이익도 한 500억, 그리고 순이익도 440억. 그러니까 순이익이 440억 정도가 전망이 되는데 자기 순이익의 30배 이상, 즉 펄을 30배 이상 받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고평가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이제 코로나 접종자가 늘어나면서 그런 이제 그 여행이나 항공 이런 종목들이 반대로 오늘 반사 심리로 올랐고, 반면에 지수 관련 업종들은 빠졌지만 제가 본다면 오히려 자동차나 반도체나 그다음에 금융업종, 오늘 빠졌던 업종들을 계속해서 희망을 가지고 공략을 하신다면 아마 7월 달 정도 가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따라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성과를 거두고 나서 8월 달에 재밌는 휴가를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반기 넘어가서 시장에서 더 좋은 종목들의 흐름을 지켜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그러면 오늘도 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엔스탑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주 매니저 적중률 먼저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네, 90% 상당히 좋은 적중률 기록하셨네요. 오늘도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키워드 10위까지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어제 이어서 SMR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항공주, 오늘 항공주, 여행주 상당히 강했죠. 여행주는 그 옆에 7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수 참여로 떠오른 종목 3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기, 전선도 연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5위에 신약, 임상, 6위에 정유주가 차지하고 있고요. 정치 테마, 간간히 빠질 수 없는 테마죠. 8위 차지했습니다. 보톡스 9위, 통신주 10위에 랭크가 되면서 오늘 다양한 10가지 키워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명을 열어볼 차례입니다. 종가 상황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면요. 두산중공업 어제 급락 후 오늘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만 장중에 급락하고 급등하는 등 큰 변동폭을 보였습니다. 2위에는 티웨이 항공인데요. 티웨이 항공 여객뿐만 아니라 또 운송과 관련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하림 인수와 관련해서 오늘 핫했습니다. 쌍방울과 함께 올라왔고요. 22% 급등 보여줬습니다. 대한전선 어제 두 자릿수 급락에 이어서 오늘 7%대 하락세 면치 못했고요. 셀리드 어제도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가 됐는데 오늘 또 한 번 급등 보여주면서 핫했습니다.
금호석유 국외 국내 평가가 엇갈리는 기업 중 하나고요. 하나투어 3.68% 상승 탄력 보여줬습니다. 애니능률 윤석열 관련주로 엮이면서 계속해서 52주 신고가 경신해 내고 있습니다. 휴젤 오늘 코스닥 시총 내에서 유일하게 급등한 종목이죠. 9위에 랭크가 됐고요. LG U+ 16%대 급등 보여주면서 통신주 내에서 괄목할 만한 상승폭을 뽐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 종목 한 종목 좀 분석해볼 차례인데요. 첫 번째로 열어볼 종목은요. 네, 1위를 차지한 두산중공업입니다. 공매도로 20% 넘게 하락한 지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변동폭이 큰 만큼 이 두산중공업 SMR 시장 전망은 좋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두산중공업은 제가 그 스탑의 전략을 취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을 보시면 스탑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최근에 주가 저점 구간이 5월 달 같은 경우는 그 지점이 대략 한 12,000원 정도 됐었거든요. 12,000원 부분에서 주가가 이번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주가가 그만큼 그 이격도가 대단하게 컸었다. 그런 부분을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두산중공업이 실적이 이제 주가가 가장 피크에 오를 때가 이번 주 월요일이었어요. 그럼 그때 오를 때 두산중공업뿐만 아니라 보성, 바오텍, 우리기술 즉 원전 관련주들이 일제히 그 상승하는 그 명분을 그 이유를 이 언론을 통해서 끊임없이 제공을 했죠. 그리고 제공했을 때 주가의 이격도가 너무나 컸었어요. 그런 많은 호재가 노출이 됐을 때 이격도가 최대가 높을 때 그때는 이제 매도가 되겠죠.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양봉을 주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만은 더 추가적으로 하락하기 위해서 속임수형 반등으로 예상을 하고 저는 이 종목을 스탑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중공업 일단 스탑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오늘 핫했던 항공주도 짚고 넘어가 볼 차례입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2위를 차지한 티웨이 항공인데요. 오늘 단체 여행 기대감에 항공주가 올랐지만 또 기내 화물 운송 사업에 홍콩 노선을 추가했다라는 소식으로 티웨이 항공 핫했습니다. 이 티웨이 항공은 작년 11월에 저가항공사 최초로 이 기내 화물 운송 관련해서 인증을 받은 바 있죠.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자, 고를 하겠습니다. 네. 자, 고를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주가의 그 일봉의 흐름을 보면은 주가 흐름이 굉장히 양호하게 양봉을 만들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가가 탄력을 받아서 올라갈 때는 그런 경우는 그 탄력을 살려준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TA 항공 이 종목을 일단은 계속 고라는 견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특히 주가가 오늘 5,650원까지 급등하면서 윗꼬리를 달아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역시 이 양봉으로 윗꼬리를 달면서 대량 거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일단은 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주가가 최근에 한 달 전에 2,750원대에서 오늘 5,260원까지 거의 2배가 올랐어요. 2배가 올랐죠. 그러면 상당한 이격도가 갖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종목은 여기서 신규로는 매수하는 것이 아니다.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 갖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 종목을 제가 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고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지만 보유자의 영역이다.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는 편이 지금 위치에서는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종목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달아서 할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타항공 매각이 현재 추진 중에 있죠. 인수전이 상당히 흥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인수에 참여한다는 의사를 밝힌 쌍방울과 할인 모두 오늘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핫했습니다. 새로운 먹거리 쪽으로 항공 쪽으로 이제 빠지는 건데요.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이 그 하림도 오늘 제가 고려하겠습니다. 자, 그 하림은 먼저 그 항공주 이스타 항공을 인수한다라는 그런 부분은 긍정적입니다. 주가가 그거를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하림의 주가가 장중에 28.79%까지 급등을 했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 거래량도 대폭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주가가 지금 계속 1년 정도 횡보한 상태에서 이스타항공을 인수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오늘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그 가능성이 뉴스가 호재 이 회사의 그 실적이나 앞으로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호재 요인이 되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양봉으로 나오고 대량 거래가 터졌지 않는가 싶어요. 따라서 그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양봉이 나오는 것은 매수하는 힘과 그리고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힘의 세기가 결합됐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저는 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스타항공 인수 의지 참여 소식에 주목받았던 하림, 오늘 고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어떤 종목 살펴볼지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를 차지한 금호석유입니다. 오늘 장중에 상당히 핫했는데요. JP모건이 해당 종목의 주가를 하향하면서 오늘 주가 하락세를 외국인 매물 출회와 함께 면치 못했습니다. 국내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평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 이 금호석유의 앞으로 주가 향방 어떻게 될까요?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금호석유는 오늘 제가 스탑을 하겠습니다. 이제 외국계 골드만삭스에서 그런 리포트가 또 나오기도 했지만 이 종목이 그 작년에 3월 2일 날 주가가 43,800원에서 29만 원까지 그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주가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1년도 안 돼 가지고 이렇게 금호석유화학이 오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금호석유화학이 형제 간에 서로 그 적대적 M&A의 그런 부분도 나오면서 주가는 또 거기다 거품을 더 끼얹은 상태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월봉 캔들로 한번 보면은요. 지금 월봉 캔들로 보면은 지난달에 음봉으로서 지금 하락을 했었고, 그리고 이번 달에도 계속 음봉으로 지금 나온 상태예요. 그렇다면 이 종목 주가의 그 진행 방향은 이번 그 6월 달에도 계속 하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영향력이 큰 골드만삭스의 보고서가 나오면서 또다시 이제 주가 하락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가리켜서 우리가 그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이럴 때 내가 떨어지는 칼날을 위에서 좀 빠졌다 해서 들어갈 것이 아니라 계속 그 하락 견해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락 견해로 봐야 된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 전망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이 석유화학 업종도 하반기에 좀 주춤할까요? 지금 석유화학 업종 같은 경우도 경기 민감주라는 그런 트렌드를 가지고 4월 달에 5월 달에 계속 상승했던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학 관련주도 저는 금호석유화학처럼 저는 이제 현재로서는 견해를 하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석유화학 업황도 어느 정도 시세를 다 분출을 했다라고 짚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9위를 차지한 휴젤입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내에서 오늘 돋보였는데요. 또 HA 필러 신공장을 완료했다라는 소식도 있고, 또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수출도 앞으로 더 기대된다라는 전망 속에서 오늘 핫했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휴젤 이 종목은 제가 좀 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나왔던 그 신공장의 완공 소식, 그러면 공장이 완공이 되면은 본격적인 이제 신제품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근데 보통 기업들이 공장을 지을 때 그냥 지은 게 아니에요. 미리 선주문을 받은 것을 이제 납품하기 위해서 공장을 지은 경우가 많습니다. 공장을 짓다는 것은 뭔가 확실한 비전이 있어서 공장을
지었겠죠. 따라서 그 공장 지었다는 그 소식에 따라서 주가가 오늘 급등을 했는데 저 주가가 오늘 급등을 할 때 사상 최고가를 가베압게 돌파를 한 부분이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휴젤에 대해서는 저는 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신공장 건설 자체만 볼 게 아니라 이 공장을 건설했다는 것은 확실한 비전이 있고 선 주문이 들어왔을 때 건설을 하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모멘텀 자체를 봐야 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휴젤은 1분기 이미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바 있는데 올해 나머지 실적은 더 좋을 전망인가요, 그러면? 네, 지금 신공장이 완성이 됐다는 것은 네. 그 공장에서 본격적인 물건이 양산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1분기를 떠나서 2분기 계속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그런 것을 선반영해서 오늘 전반적인 이제 코스닥 시황도 그랬고 거래소 시황도 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이 종목이 사상 최고치 신고가를 분출한다는 것은 앞으로 신공장을 통해서 상당한 매출액과 거기에 따른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좋게 나올 수 있음을 미리 말해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쾌하게 그렇다라고 들리네요. 네, 그럼 이번에는 나머지 종목들의 의견 한 번에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네, 오늘 딱 반반으로 갈렸습니다. 두산중공업, 대한전선, 그리고 금호석유, 하나투어, 애니눅률은 스탑이라고 파란불 켜주셨고요. 티웨이항공, 하림, 셀리드, 그리고 휴젤과 LG유플러스는 고라고 빨간불을 켜주셨습니다. 그럼 이 5가지 빨간불 종목들 중에 어떤 종목이 탑픽일까요? 네, 저는 오늘 LG 플러스유 이 종목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을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저도 제 스마트폰을 한번 보시겠습니다만 제가 이거를 5G 스마트폰으로 개통을 저는 2개나 했어요. 하나는 뭐 제 거 개인용, 하나는 사업용으로 2개를 개통했는데 이게 5G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4G에서 5G로 해서 요금도 더 비싸게 받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5G지 이게 별로 이렇게 서비스가 좋지 않아요. 이거는 무슨 얘기죠? 지금 우리나라 통신사들이 5G 요금으로 받으면서 그렇다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실적이 지금 잘 나오고 있겠죠. 우리나라 국민들 요즘에 5G 안 쓰는 거 없거든요. 근데 과연 5G의 서비스를 하고 있느냐? 그 말은 5G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공격적으로 했느냐? 저는 그 부분에서는 고개를 좀 갸우팅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자기들은 비용을 이렇게 지출하지 않으면서 5G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요금을 더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좀 얄밉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 베스트 종목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그 목표가는 18,000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14,500원 이렇게 말씀드리고 매수를 한다면 15,800원에서 16,000원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15,800원에서 16,000원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면 되겠다라고 짚어주시면서 LG유플러스 오늘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엔스탑은 박병주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